2023년 1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17분 FC 한양 29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입니다. 네, 29회차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학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뭐 나름대로. 뭘 하길래 잘 보내주죠? 그냥 뭐 하는 건 없는데 굳이 뭐 나쁜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축구가 좀 컵대회가 많았죠? 네. 재미없는 경기들. 보통 하위 리그 팀들이랑 붙는 경고가 많으니까, 하부리그 팀들이랑. 그런데도 일주일에 2경기씩 계속 하고 있고, 팀들마다. 이번 주에 또 주중 리그컵도 있더라고요, 몇몇 팀들은. 그것까지 하면서 계속 축구를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있었죠, 축구가. 내일 새벽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맨날 해요, 축구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월드컵 때문에 좀 일정이 네. 빡빡하죠.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아스날이랑 옥스포드 있던데 보실 건가요? 안 보죠. 굳이 봐야 옥스포드가 명문이니까 네. 이제 아스날을 이길 것이다. 소신발언 졌으면 좋겠어요. 리그만 집중하게. 이거 이기면은 맨시티랑 경기를 해야 돼. 그쵸.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리그에서 어차피 맨시티 만나야 되는데. 예행 연습. 네. 예행 연습이요? 뭐 굳이 질 필요 있나? 맞는 것도 예행 연습이 필요하고.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일단 라리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라리가 16라운드 1위 여전히 바르셀로나입니다. 우와. 클라스 검증. 오늘 새벽에 있는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죠. 그리고 코파델레이도 4대3으로 좀 힘들게 이겼죠, 코파델레이는. 진땀승. 근데 사실 라인업을 봐도 로테가 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인터시티에 헤드트릭 넣은 선수가 또 네. 라마시아 출신. 역수출의 성공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바르샤 선수가 7골을 넣은 건가요? 그렇죠. 오. 최고죠. 네. 7득점. 사실상 7대0이다. 사실 인터시티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AT전에서 또 전설의 난투극이 또 하나 나왔죠. 그쵸. 그 정도 싸우는 건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이제 팬카페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교실 뒤에서 싸우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폭행으로 인정이 되면 두 선수 모두 4경기에서 12경기까지 징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바르샤 팬들의 반응, 패란 없어도 된다. 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사비가 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제 덴벨레를 대용. 페드리를 올렸었어요. 한 칸 올렸으면서 이제 측면으로 기용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되게 움직였다. 근데 이제 덴벨레 골이 나왔을 때 이제 엄청난 드리블과 가비에게 주는 이 센스까지 좀 보여주면서 페드리는 역시 올렸어야 된다. 이제 내려서 괜히 부스케츠 보좌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크리스텐센이 또 국밥 수비를 또 보여주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팬카페에서는 레바 민첼이다. 이제 첼시에서 FA로 넘겨주고 오바메양도 사주고, 마르코스 알론소까지 넘겨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라는 반응이 많고, 쿤데까지 놓쳐줘서 이제 첼시야말로 이제 황제다, 보엘리가 황제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좀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사실 후반엔 좀 알레티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도 결정력이 문제인 팀이다 보니까 테오스테겐도 잘했고, 아라우오가 또 결정적인 또 헤더로 선방도 해주면서 사실 쉽게 이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득점 기록을 보니까 2019년에 메시가 넣은 이후로 이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가 아니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알레티 원정에서 오랜만에 또 골을 넣으면서 조금 골 침묵을, 그러니까 골 가뭄을 조금 해결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레반도프스키 3경기 징계 동안 이렇게 좀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수비는 아쉬웠지만 이렇게 좀 칭찬을 받고 좀 성장해가는 사비의 모습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보면서는 후반에는 교체하면서 부스케치를 뺄 줄 알았는데 가비를 뺐나요? 가비요? 아마 가비를 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스케치는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웠는데. 대용을 뺐어요. 대용을 빼고 뺐는데. 캐시를 넣네요. 그리고 가비를 빼고 하피냐를 넣고. 하피아는 늘 아쉽다는 반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용을 뺀 거는 글쎄요, 그냥 좀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알레티가 너무 밀고 오니까 캐시에 같이 좀 피지컬 좋고 많이 끼워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볼을 커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캐시에는 좀 아쉬워서 좀 방출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비가 없는 동안에 레비가 있어도 사실
막 골이 뭐 운이 나빠서 안 들어가거나 레비가 조금 고립이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좀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스케츠를 안 뺀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경기를 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가져가고자 이제 그 캐시에 같은 선수를 옆에 붙여줘서 조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중요 경기 때는 대용이 좀 이제 피보트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도 지금 바르샤가 괜찮죠. 16경기에서 6실점밖에 없어요. 네, 유로 5대 리그 최소 실점. 그 중에 3실점은 엘클이고, 엘클 제외하면 이제 실점이 별로 없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득점력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골을 넣었네 덴벨레가. 덴벨레가 넣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은 이제 덴벨레가 있어서 다행이다. 뭐 저도 똑같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뭐 주급을 줄여서 재계약을 했으니까, 첼시가 FA로 데려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덴벨레 나름 잘 쓰고 있다고 보고, 하피냐보다 많이 좋기 때문에 양발을 쓸 수 있고, 어쨌든 골 같은 결정력에서 훨씬 덴벨레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덴벨레가 꼭 필요한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페라는 조금 많이 아쉽다 이적료 대비. 그래서 그냥 반반 나눠서 그 정신 개조한 덴벨레랑 페란을 이렇게 한 27밀 정도에 샀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결과는 내고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16경기 38점. 이번에 졌죠, 비아레알한테 2대1로. 네. 이번에 또 구강격 경기 이제 아자르 사진이 돌던데 이게 몸매가 좀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짜 살 많이 쪘더라고요. 육덕질. 아니, 그렇게까지 관리를 그러니까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첼시 때도 이제 아자르가 훈련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결과로 증명을 했는데, 잘했죠. 근데 지금은 결과도 안 좋고 몸매도 지금 충격적이고, 많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몸도 더 안 좋아져서 첼시 가끔씩 뛸 때보다. 레알이 지금 일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11일에 발렌시아 이제 수페르코파 경기가 있고, 22일하고 29일에 각각 빌바오하고 레알 소시에다를 만나는데, 빌바오 하필 또 원정이죠. 좀 원정이면 좀 까다롭고, 레알 소시에다드 3위입니다. 솔직히 잘하죠. 네. 레알도 이제 뭐 우승 경쟁도 우승 경쟁이지만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죠. 일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챔스 이제 리버풀전, 그것도 사실 뭐 리버풀이 워낙에 요즘 뭐 작년보다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레알이 앞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수로 봤을 때 이제 레알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다는 건 이제 모두가 보여주고 있죠. 뭐 중원 개개인의 퀄리티에 워낙에 좀 의존하는 축구를 지단 때부터 계속 해왔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레알도 뭐 벤제마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이제 벤제마의 노세화라던가 아니면은 벤제마가 막혔을 때 조금 다른 루트를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의 개인 돌파를 제외하고 좀 더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뭐 개인 기량이 워낙에 뛰어난 팀이니까 뭐 벨링엄을 사든 뭘 하든 뭐 잘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좀 압도적으로 레알이 원래 보여주던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성관이한테 레알 팬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했던 말이 이제 안 벌어지 버리고 투가똥 데려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챔스 갖다 준 감독인데 안 벌어지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입을 좀 해라. 좀 영입이 시급하다. 풀백이랑 스트라이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건 맞죠. 그러면서 이제 노땅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 이렇게 뛰면 이제 죽는다. 모드리치나 크로스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킬 거면 네가 뛰라. 안첼로티요? 안첼로티 미드필더긴 했죠. 네. 그럴 때. 네. 그리고 살짝 리그를 또 뭐 어쨌든 리그가 아직 반도 안 도운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살짝 리그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영내 말이죠, 사실. 네. 그렇죠. 아직 많이 남은 영내 장도 안 했는데. 3점 차이기 때문에 뭐 아스날처럼 뭐 5점 차인가요? 7점 차도 아니고. 네. 그래서 투엘을 빨리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성관이가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3위가 소시에다드고 나머지 순위는 대체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정도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알레티가 몇이죠 지금? 5위입니다. 여기도 참. 이강인 잘하더라 이거. 이강인 선수 잘하죠. 맞아요. 세비야는 아직 17위에서 올라가 있고요. 진짜 강등 싸움이네요. 그 순위는. 3승 6무 7패니까 뭐 거기도 뭐.
그러면 라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NCT 아니에요? 아직도 아스날입니다. 와, 야. 명문이네요. 진짜 강팀입니다, 강팀. 이렇게 런던의 주인. 승점 44점. 뉴캐슬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너무 이런 경기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홈에서인데 그건 맞아요. 이제 홈이었으니까. 이 경기로서 아스날의 우승 경쟁은 끝났습니다. 아, 5점 차인데요? 단독 우승으로 확정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와 이거 잡았어야 돼. 그리고 다음에 말하겠지만 첼시는 벌어집니까? 아니 무슨 홈에서 쳐지고 있어요. 말이 돼요? 참. 사카 임대해줘요. 그럼 올라가요. 사카 임대해주면 올라가요. 정말. 아니, 뉴캐슬 잘해요. 근데 그래도 잘합니다. 경기 보니까 뉴캐슬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하다는 생각도 들고 존나 경고해. 그리고 역습도 꽤 잘해서 이제 세인트 제임스 원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기지 않을까요? 작년에 봤잖아요. 아, 그 경기 져서 챔스를 못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런던 더비하고 북런던 더비죠? 그 경기 두 경기 다 졌죠. 이미 그냥 버린 경기였고. 다음 경기를 잡았어야 돼요. 다음 주에 북런던인 건 알고 있죠. 알죠. 그 게임은 참 이길 것 같은데 북런던은 쉽게. 토트넘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에이 그게 좋아요? 뭐야 그게 분위기 좋으면 그래도 4대0인데요? 4대0 한 게임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옥스포드랑 경기할 때 8대0 내고 오면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8대0 지는 거 아니고요? 에이 그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 만나기 싫어. 근데 이제 북런던 더비가 암만 서로 팀 분위기가 달라도 음 홈이 계속 이기는 게임이어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스날 라인 올리다가 또 카운터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에이 마살리바 퇴장 뭐 이런 거. 한국인으로서 이게 브라이언 한국은 힐골. 아니지만 네. 라인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네, 좀 사실 맞습니다. 중원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토트넘은 음. 윙백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아스날이 지금 그래도 뉴캐슬전 비긴 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일정이 그래도 보면 괜찮죠. 뭐 오늘 옥스퍼드인데 뭐 3부 리그 팀이니까 뭐 주전 휴식 부여할 거고. 토트넘 맨유 연달아 만나는데 토트넘 맨유가 이제 순서만 다르지 맨시티하고 일정이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2연승을 한다면 저는 맨시티도 2연승을 해도 아스날 우승 확률이 뭐 90%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100%라고 봅니다. 미친놈들 좀 잡아줘야죠 걔네가 맨시티를. 맨시티를 끌어내리고 그건 맞죠. 아스날한테는 져줘라. 빨리 다음 경기에 뭐 버러지 때문에 진짜 2위 빨리 2위 경기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짜증이 나갖고. 네, 2위는 맨시티 17경기 39점입니다. 첼시와의 연전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죠. FA컵도 첼시와 만나서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첼시는 2연패, 맨시티한테만 2연패 하고 있네요. 첼시에 대한 비판은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맨시티 얘기를 먼저 하자면 뭐 리그전에서 간만에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잘 가져왔죠. 이제 전반전은 좀 답답했는데 경기 이겼고 뭐 FA컵 경기는 뭐 사실상 2부 리그 팀과의 경기여서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왜 사실상 2부 리그 팀이죠? 경기력을 보시면 압니다. 거의 2부 리그였어요. 근데 라인업 보니까 거의 다 주전 멤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베스트. 걔네가 이기는 거니까. 유스 출신이 3명인가 나왔는데 이게 부상 때문에 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 첫 번째 리그 경기였나요? 그때 막 플리식도 나가고 이게 엄청 나가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 리그 경기를 이제 라인업까지는 봤는데 라인업 발표와 동시에 마운트 부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운트 부상이 아무도 몰랐는데 라인업 발표와 동시에 마운트가 나가고 전반전에 스털링 플리식이 나갔죠. 이제 그거를 감안하면 이제 뭐 맨시티가 좀 경기력이 답답하긴 했는데 뭐 전술 빠르게 잘 바꿨고 대신에 맨시티가 좀 일정이 조금 빡빡하죠. 11일에 사우스햄튼 리그컵 8강 원정인데 이게 리그컵이긴 한데 8강이라 주전을 솔직히 다 뺄 것 같진 않고 14일 맨유, 19일 토트넘, 20일 울버햄튼 일정이 조금 빡빡하죠. 근데 뭐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체력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긴 사실 이제 리그컵은 이제 맨시티 국밥 무대죠. 네, 거의 뭐 리그컵은 맨시티가 맨날 먹기 때문에 탭 전용. 네. 펩이 무조건 리그컵은 따는. 네. 제가 지금 라인업을 보니까 그 준석이 말대로 리그컵도 거의 다 베스트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하베르츠, 마운트, 지에으, 조르지뉴, 코바치치,
나왔네. 거기다 골키파도 안 돌렸어요. 케파예요? 케파로 나왔고 예. 쿨리발리, 찰로바, 아이고. 갤러거까지. 갤러거는 살짝 후보라고 봐도. 그 쿨리발리가 또 아쉬운 수비 네, 리그컵에서 또 아니 그 FA컵에서 또 보여줬죠. 네. 그 험프리스하고 루이스홀하고 막 이런 선수도 많이 나왔어요. 험프리스, 루이스 홀 2명 유스. 찰로바도 좀 후보고. 그래도 뭐 찰로바 데뷔할 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원더골? 골도 골고. 그 경기 때문에 쿤데를 못 쏴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슛이 사실상 쿤데 오지 마라 슛이었는데 네 거기서 놓치고 쿤데가 왔어야 됩니다. 그 쿨리발리는 왜 이렇게 패스 미스가 많은지. 랜드백이. 원래 빌드업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걸 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가 빌드업 잘하는 수비수라는 걸 알고 있어서 자꾸 쿨리발리도 좀 기대 이하고 나는 첼시의 김민재다. 이 경기는 사실 좀 뉴스 선수를 비판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루이스홀이 좀 네, 개인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네, 비판을 많이. 어린이를 공격합니다. 아 형님보다 어리지 않나요, 루이스 홀이? 2004년 결과를 증명해서 2004년 저희보다 어려요. 그 장원영 씨가 2004년 네. 아 애를 때 공격합니다. 프로 선수잖아요. 프로면 결과를 증명을 해야죠. 미치겠네. 이게 물론 나이인 걸 감안해야지만 좀 아쉽다 이거죠 이제. 이제 정말 못한 거는 하베르츠나 뭐 그런 다른 동료들이고 이제 루이스 홀이나 이제 허친슨 같은 뉴스는 좀 아쉽다. 좀 성장을 해야 된다. 아직은 1군에 쓸 정도는 아닌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왼쪽에 주전 나왔으면 누가 나오죠? 7일도 부상 아닌가요? 7회는 부상이고 쿠쿠렐라는 지쳐서 지금 휴식을 줘야 아, 돼서 쿠쿠렐라. 어쩔 수 없이 루이스 홀을 썼죠. 지금 사실 쿨리발리도 휴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나올 사람이 없고 이제 험프리스도 사실 주전 1군에 나올 정도가 아닌데 말했다시피 나올 선수가 없어요. 이제 나와야 돼요. 리스 제임스 부상이고 아스피는 또 쉬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스피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경기 또 교체로 나와가지고 좀 불렀고 진짜 그렇게 뛰다 죽어요. 진짜 좋을 것 나이 같아요. 엄청 많은데? 하베르츠도 지금 이 경기 전반전에 그냥 전반전만 뛰고 나가서 그렇지 지금 3경기 연달아 풀타임 뛰고 또 나왔거든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마운트도 지금 부상 복귀하자마자 또 나와서 또 굴렀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에후도 나온 게 뭐 스털링 풀리시 없는데 나와야죠. 어떡해요? 뛰어야죠. 지금 부상이 지금 1군만 지금 마운트 포함하면 10명입니다. 1군만. 부상팀 대 안 부상팀을 이제 그래서 연습경기로 진짜 부상팀 베스트 11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와요? 네. 키퍼까지도 있어가지고 맨디가 지금 부상이라서 맨디 지금 손가락 수술했거든요.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괜찮다. 2연패도. 저는 당연히 안 괜찮죠. 이게 지금 첼시 얘기 그냥 같이 하자면 이제 지금 리그 8경기에서 1승 3무 4패고 최근 7경기에서 1승 1무 5패입니다. 아예 이게- 축구를 못 던졌는데. 그냥 첼시가 그냥 단점이 딱 2개예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요. 그냥 축구를 못 해요. 이게 첼시 뭐 야구부인가요? 이 정도. 이강인 없는 마요르카 성적 뭐 이런. 그 정도 되네요. 이게 성적만 보면 진짜 포터 경질 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막 너 경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좀 질문도 했고, 세다. 그러니까 경질 배당률도 이제 FA컵 경기 끝나니까 바로 이제 2위로 올라갔더라고요. 1위는 램파드고. 램파드 진짜 잘라요. 40이가 1등이네. 와. 이게- 좋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감독을 바꾸자니 마땅한 대안도 없고 램파드. 램파드 2기. 램파드도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 펩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FA컵 끝나고. 이제 포터에게 시간을 더 줘라. 네, 저도 나는 봤어요.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제가 볼 땐 그거 승점 더 빨아먹으려고 한 겁니다. 진짜로 100% 장담합니다. 이거 지금 맨시티가 어쨌든 리그 경기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네, 그죠. 그때도 이제 나는 이길 거니까 그때까지 남아 있어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첼시가 풀럼, 팰리스, 리버풀 이렇게 3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가 남았는데 만약에 로마니 구단주였다면 그러면 애초에 뭐 투에를 경기를 안 했겠지만 안 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로마니 구단주로 가정을 하면 지금 이번에 FA컵 끝나고 경질을 했거나 아니면 이 3경기에서 최소 2승을 못하면 경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실제로 경질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기사 보니까 경질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네. 이 3경기에서 진짜 2승을 못하면 그리고 2승도 좀 경기력 괜찮고 1패도 한다 해도 경기를 좀 괜찮지 않으면 솔직히 진짜 경질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테나우도 처음 2경기 말아먹은 다음엔 바로 바꿔서 전술을 조정해서 어쨌든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전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과를 내야죠. 근데 지금 결과가 뭐 1승 1무 5패면 강등권인데 브라이튼 감독이었어도 잘렸겠는데 지금 첼시가 안 자른다? 이게 보엘리 회장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포터의 경기에서 전술적인 변화도 보이지 않았나요? 변화를 했어요. 변화를 했는데 이제 그게 대차게 망했죠. 변화가 망했다. 변화를 했는데 이제 뭐 해설분들도 그랬고 선수들이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물론 맨시티가 아무래도 전술적 완성도나 선수 퀄리티가 더 좋은 것도 맞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맨시티가 하위권 팀을 만난다고 해서 하위권 팀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하다가 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뭐 뉴캐슬 맨시티전만 봐도 뉴캐슬이 거의 뭐 이겨도 나쁘지 이길 뻔한 경기였죠 사실 그 경기도. 그러니까 리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부상도 있었고 그래도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경기력이 정말로 뭐 전반전은 그래도 좀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FA컵 경기는 선수 좀 로테이션이나 그런 걸 감안해도 이제 공격 전술이 없었어요. 이제 기대 득점과 XG 값이 이 경기 첼시가 0.09가 나왔거든요. 0.9도 아니고 0.09가 나왔어요. 전반전에 슈팅 아예 못 때렸고 이거 보면서 공격 전술이 그냥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술이 없어요. 이 경기 다트로 포파나가 이 경기 후반전에 데뷔를 했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이 안 가요. 근처로. 뭔가를 자기는 뛰어보고는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부상이 많은 건 맞죠. 이제 지난 시즌부터 발생한 부상이 지금 5대 리그 중 1위더라고요. 97회로. 2위가 79회로 좀 차이가 좀 꽤 나죠. 근데 지난주 방송에도 제가 말했듯이 열악한 상황에서 감독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게 감독의 일이니까. 이제 뭐 로마니 군단주에서 솔직히 잘랐을 것 같고 게임에서도 이 정도 성승 내면 잘립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엘리의 지금 뭐 선수 계속 사는 거 보니까 이 미국식 축구거든요 거의. 이 MLB식 축구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데 과연 탱킹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아니 룰을 숙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돈을 바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약간 그러니까 NBA나 그런 것처럼 조금 하위권에서 뭐 픽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축구는 뭐 픽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지금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투회를 진짜로 약간 사람들도 뭐 포터가 어느 정도 이제 4위권 경쟁을 했으면 4위 아니어도 경쟁을 했으면 그래도 뭐 투회를 자른 거 조금은 이해한다 그랬을 텐데 10위잖아요. 근데 이러면 진짜로 투회를 왜 잘랐냐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포터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이제 보엘리가 운영하는 게 첼시 말고도 레이커스랑 다저스가 있잖아요. 농구. 거기 이제 요즘도 안 좋고 거기 특징이 약간 돈 처발 느낌? 미래가 없다. 일단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하위권이고 그렇죠. 다저스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맨날 플레이오프는 가는데 우승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니까. 다저스 그러니까 그냥 다저스에서는 요즘 또 돈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다 이제 첼시에 갖다 박으니까. 심지어 다 부상이 많아요. 세 팀이.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팀 닥터에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맞아요 진짜로. 뭔가 여튼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다음 일정도 빡빡하더라고요. 뭐 팀이 빡빡한 건 팀도 뭐 쉽지 않은데 13일 날 경기를 하고 15일 날 또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시간 정도도 경기 끝나고 70시간도 못해서 다시 경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풀럼 원정이인데 풀럼이 지금 리그 3연승에 공식 경기 4연승이거든요. 게다가 첼시보다 순위가 7위로 순위가 높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첼시가 물론 챔스 티켓을 따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7위다. 7위다? 네. 그래서 컨퍼런스 가겠다. 제가 볼 땐 제일 잘하면 7위 갈 것 같아요. 잘해야 7위. 왜냐면 아스날, 맨시티는 실력적으로 안 되고 이제 승점도 너무 벌어졌고 뉴캐슬, 맨유, 토트넘, 리버풀도 첼시랑 만났을 때 솔직히 첼시가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딱 이제 초반에 리버풀이 했던 얘기거든요. 리버풀이 이제 한창 9위일 때 이제 리버풀 이거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이거 거의 중반이라 진짜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풀럼, 브라이튼, 브렌트포드도 못 이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안될것 크리스탈 팰리스 정도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팬들도 약간 자조적으로 이 세 경기에서 솔직히 2승은 해야 그래도 좀 만족을 할 텐데 최소 승점 6점은 따야 만족을 할 것 같은데 승점 2점은 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첼시 상황에서 지금 만나면 확실히 이긴다 하는 팀 뭐가 있나요? 옥스포드? 존나 강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보면. 아, 네. 옥스포드는 이기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포터가 나간 다음에 원하는 감독이 있나요 지금 후보군? 엔리케요. 그나마 엔리케. 루이스 엔리케요? 오. 아, 첼시의 빌드업 축구를 이식하겠다. 아, 이제 뭐 사실 바르샤에 있었고 제가 스페인 대표팀도 계속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첼시 자원으로는 안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누가 와도 뭐 우승 경쟁은 당연히 안 되고 사실 4위 정말 명장이 정말 잘해야 4위권 경쟁을 할 것 같고 그런데 포터가 아니라 좀 다른 괜찮은 감독이 오면 그래도 6위는 할 것 같아요. 그 벨기에를 3위로 이끌었던 에버튼 출신 명장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감독 할 바에 차라리 포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아저씨는 제가 알기로 포르투갈 감독 이 뭐 구두 합의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다시 무관이 될 가능성이 황금 높아졌죠. 세대 또 망치러 가겠죠. 포르투갈도 진짜 황금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어리고. 황금 세대 킬러. 아, 벤트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다. 벤투요? 벤투도 뭐 10위는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벤투 와도 10위는 할 것 같은. 벤투 오면서 이제 이강인 조규성 데리고 가는 거지. 어. 7강인. 근데 그건 맞아요. 이강인이 지혜보단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진짜. 말씀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뉴캐슬 갈 때가 아니에요. 이강인 킥 차는 거 보세요 지금. 킥 보면 씨 그냥 바로 모든 질지. 어차피 이강인 나이도 어리고 주급도 쌀 텐데 진짜 지혜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맨시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두 경기가 다 첼시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첼시 얘기까지 해봤고요. 3위가 뉴캐슬입니다. 18경기 35점. 맨유가 4위 17경기 35점. 맨유는 이제 보머스 3대0을 이겼죠. 레시포드가 진짜 잘합니다 요즘. 매 경기 골을 넣고 있어요 지금. 맨유가 지금 공식 경기 7연승이더라고요. 와. 분위기가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고 좋아가지고. 다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찰턴하고 리그컵 만나는데 어차피 찰턴도 3부 리그라 로테이션 가능하고 다음에 맨시티 아스날인데 맨유도 쉽진 않겠지만 쉽지 않네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맨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시티 아스날도 안심은 못할 거다. 약간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본머스전이 그 경기 아닌가요? 그 전설의 철의 폭백이 나왔던. 아 네. 네. 그렇죠. 예, 그 완비사카. 완비사카, 맥과이어, 린델레프, 룩쇼. 네. 그 라인업으로 3대5로 이겼다? 이 턴아웃은 진짜 팀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고 카세미로 영입 진짜 좋았다고 봅니다. 정말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축구를 이제 맨유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원래가 이제 맥토미니 프레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세미로가 얹어진다? 말도 안 되게 이름값 차이도 나고 전술적으로도 훨씬 더 이제 수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까지 잘 보내면 챔스 티켓은 좀 무난하게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진짜 김조한 존나 잘합니다 진짜. 카세미로 김좋아. 네.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흐름을 바꾼다는 거죠. 어떤 거? 카세미로가 맨유를 갈 이유가 하등 없단 말이죠. 그죠. 웬만한 팀이면 찔러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적설 나왔을 때도 사람들 다 사실 맨유 팬들 포함해서 다 그랬죠. 왜 가냐? 그게 되겠냐 했는데 진짜 됐고 잘하죠. 기본 상식대로 움직여진다면은 변수 없이 레알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챔스권 팀을 갔을 텐데 맨유에 가가지고 약간 흔들리던 맨유를 잡아주고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거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5위가 토트넘입니다. 18경기 33점. 토트넘이 5위인데 첼시가 10위라는 게 조금 안 믿기네요. 토트넘은 이제 최근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케인 2골, 손흥민 선수도 여기서 골 넣었죠. 어시스트도 하나 있죠, 도어티한테. 간만에 무실점으로 이겼죠. 그렇네요. 이제 선제골 몇 경기 연속 선제골 먹히다가 이제 골 안 먹히고 이겼네요. 뭐 멤버 자체가 센터백이 또 그렇잖아요, 좀. 센터백만큼 다 그렇죠. 그냥 정말 잘하는 친구가 없잖아요. 케인 정도. 케인이 이제 거의 멱살 캐리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뭐 손흥민도 골을 넣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저번 시즌의 그 모습은 확실히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토트넘의 이 사이드라던가 뭐 그 중원이 원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 팀은 그냥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네. 이게 팰리스와 포츠무스를 무실점으로 이기긴 했는데 근데 다음에 만나는 게 이제 아스날, 맨시티, 풀럼인데 아스날, 맨시티는 팰리스, 포츠무스가 훨씬 강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과연 똑같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풀럼도 지금 토트넘에 승점 5점 차인데 만약에 이 세 경기 결과가 안 좋다면 역전될 수도 있죠. 네, 순위가 좀 많이 위험하죠. 물론 그래도 첼시보다는 잘할 겁니다. 세 경기에도 그 점수 차가 이미 몇 점이에요? 첼시와요? 8점 차네. 8점이면 와 첼시는 뭐 하는 거야?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근데 또 뭐 아스날이랑도 이제 뭐 지난 시즌에 거의 뭐 한 번씩 주고 받았고 맨시티는 또 더블을 했지 않나요 지난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몰라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기기라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첼시랑 역전될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조금이나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다음 순위에 있는 팀도 미친 팀이 한 팀 있어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게. 졌죠. 숫자가 헷갈려. 졌죠. 17경기 28점, 토트넘이랑 승점이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리버풀도 지금 일정도 안 좋은데 결과도 안 좋죠. 지금 브라이튼, 첼시에다가 FA컵 재경기까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브라이튼이 리버풀이랑 승점 1점 차라 그러니까 브라이튼, 첼시를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고 지금 브렌트포드한테 첼시는 잡습니다. 제가 볼 때 리버풀 첼시 잡아요. 근데 브라이튼 잘 모르겠어요. 원정이라 브라이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FA컵도 4명을 이제 라인업을 바꿨더라고. 근데 반다이크 부상이랑 핸더슨이 이제 부상 복귀한 거랑 각포 영입을 고려하면 사실 로테이션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울버햄튼의 2대2 무승부 이제 4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 팬의 그룹이 좀 돈을 써야죠. 반다이크가 한 달이나 결장을 한다는데 지금 선수 보강이 솔직히 벨링엄 한 명만으로도 좀 부족하거든요. 좀 수비 진도 보강이 필요하고 한데 팬의 그룹이 왜 돈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걔네 진짜로. 그 이번에 보가치 잡느라고 돈을 다 써가지고 아마 안 쓸 겁니다. 네. 많이 썼죠. 데버스. 대보스도 아, 잡았네. 그 3억 그렇죠. 넘게, 네. 3억 달러 넘게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리버풀은 그러니까 지금 풀럼보다 한 경기를 덜 했는데 일단 승점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전 패배도 그렇고 울버햄튼전 무승부도 그렇고 그냥 약간 뭐 반다이크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경기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지난 몇 시즌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뭐 각포가 잘했는지 제가 경기를 뭐 제대로 챙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각포가 워낙 원래 뭐 크랙이라던가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래도 뭐 뉴네스 골 넣었으니까. 근데 못 넣은 경기에서 참담했잖아요. 네, 브렌트포드전에서. 네. 고경표 씨 정말 참. 리버풀도 유로파권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윗그룹이랑 차이도 좀 나서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남은 일정들에서 조금 승점을 확실히 쌓아놓고 가야 뭐 챔스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선수 코드 운영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체인벌린도 골을 넣었던데 이런 자원들이 좀 살아나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브렌트포드 경기는 안 보고 네. 울버햄튼 경기만 봤는데 울버햄튼 경기에서 체인버린이 나중에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네. 제 생각엔 쟤는 그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아니 그 브렌트포드에 골 넣었잖아요. 그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가가지고 내가 못 봤다. 아니 진짜 못했고 사실 그 케이타가 더 잘했어요. 울버햄튼 거기 나온 경기에서는 넥스 제라드. 근데 지금 이것만 봐도 리버풀이 좀 상황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체인벌린이 나와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케이타가 더 낫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리버풀 수준에서 체인벌린과 케이타 안 되는데 지금 보강이 안 되니까 클럽이 약간 얘들을 너무 억지로 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리고 근데 걔네가 아니면 미드필더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부상도 많고 그래서 없긴 해요. 티아고는 언제 오죠? 티아고는 나오죠. 나오는 티아고 선발에 나오는데 안 된다. 문제는 이제 아르투라가 이제 오자마자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계속 누워 있어서. 안타깝네요, 아르투. 제가 울버햄튼 경기를 보자면 울버햄튼은 사실 거의 2군으로 나왔어요. 황희찬이 2군인가요?
황희찬이 아, 교체로 교체로 나왔으니까. 아. 선발 명단이 거의 뭐 처음 보는 그쵸. 선수들이 절반일 정도로 음. 그리고 예, 또 오른쪽은 아다마가 선발로 나왔고 이 경기에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선제골 먹히고 이게 리버풀은 빡주전으로 나왔는데 이제 왜냐면 다음 경기가 한 7일 8일 남았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건 크게 잡고 가겠다 했는데 경기가 맘대로 안 풀렸고 제 생각에는 경기 보면서 느낀 점은 좋았던 점은 확실히 아놀드가 쉬고 와서 좀 폼이 올라왔구나. 아놀드가 요즘에 수비도 되고 그 누네즈 골 장면 보면 역시 그런 풀백이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누네즈의 원터치 골. 누네즈가 이제 시즌 10호 골을 넣었거든요. 와, 베르나와 다르다. 네, 베르나와 다르죠. 네, 베르나와 다릅니다. 근데 이 10개의 골이 다 원터치로 넣었습니다. 오, 출신이네요. 아니 공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 그런가요? 아, 온더볼 말고 슈팅만 때려라. 슈팅만 때려라. 그냥 오자마자 때려라. 생각하지 말고. 그럼 배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스파이크를 때려라. 아, 그리고 그 이거는 저랑 축구 보는 친구가 한 말인데 누네즈 같은 선수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상대 무릎 높이보다 발을 높게 들면 주굽을 깎아야 된다. 그 장면마다 공을 다 뺏깁니다. 뭐 오버헤드 날리고 이럴 때마다. 오버에서는 왜 하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공이 안 오는데 막 뒤집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오버헤드 멋지게 넣어서 이제 막 푸스카드 상관을 그렇죠. 상상을 하는 거죠. 그거랑 좋았던 점은 그 후반에 교체로 그 유망주 벤도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05년생 선수인데 그 선수가 좀 저돌적인 괜찮은 모습이 있었다. 뭐 이 정도고 나빴던 점은 사실 경기 결과도 안 좋고 중원에서 너무 안 내려옵니다. 복귀 속도가. 아무래도 선발이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이었는데 셋 다 30살이 넘은 그런- 계속 구르고 있어요, 이 셋이. 네, 계속 구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원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사실 풀주전으로 울버햄튼 2군이랑 비겼다? 플러스 이제 재경기 한다?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아닌가. 네. 그리고 각포는 데뷔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확실히 오프 더 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왔는데도 로버트슨이랑 연계도 잘 되고 원래 그 연계 파트너가 예전에는 마네였는데 각포가 좀 좋은 연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크랙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드리블 돌파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크로스 올리는 게 좀 킥이 아쉽지 않나. 자꾸 막히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한 경기 한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꽤. 뭐 나쁘지 않았어요? 팀이 나빴습니다. 각부가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경기는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죠. 황희찬. 그러면서 이제 재경기까지. 클롭이 이제 좀 싫어하잖아요, 재경기를 엄청. 사실 대경기를 좋아하는 팬이 거의 없죠. 거기다가 클롭 자체가 이제 컵 대회를 그렇게 챙기지 않는 자기 그쵸.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뭐 다른 팀들은 뭐 옥스퍼드 만나는데 누구요? 리, 뭐, 1위요, 1위. 그렇죠. 네, 저요. 리버풀 같은 팀은 울버햄튼 어쨌든 뭐 지금 강등권이라 해도 프리미어리그 팀이랑 만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울버햄튼 이 경기를 잡으면 다음 경기가 브라이튼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계속 1부 리그인데. 스팔 맨시티 만나요, 우리. 그렇게 해서 리버풀까지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7위가 풀럼, 8위가 브라이튼, 9위가 브렌트포드, 그리고 10위가 첼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8위 첼시여가지고 너무 밑에 있다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순위가. 밑까지 내려갈까? 그 9개 팀이 강팀이죠. 이제 브렌트포드가 빅시스 상대로 3승 2무 1패.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아스날 빼고 다 승점을 땄더라고요. 그리고 1에서 10위까지 맞대결이 브렌트포드가 4승 2무 3패더라고요. 이게 의죠. 성적이 꽤나 괜찮습니다. 10위와는 다르게 성적이 잘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크페리랑 아스톤빌라가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게 첼시랑 승점이 딱 3점 차라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13등이에요, 사실상. 12등. 12등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쉽게.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켜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풀럼, 팰리스, 리버풀 이 세 경기도 솔직히 말아 먹으면 포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거나 아니면 잘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들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되는데 잘하지도 않고 어제 경기 보니까 기대감도 솔직히 안 들어요. 이걸 포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만들죠. 이제 포터 감독은 뭐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는 뭐 반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 0대4로 지고 나니까 자기도 안 좋은 거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쯤 증명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증명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볼리 돈 안 쓴다니까요. 네. 근데 그 태업 시즌에 몇 등이었어요? 그때도 10위였습니다. 어우. 와요 포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어. 그때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선수 그냥 베스트 11 뭐 아스피 한 명, 아스피랑 윌리안 정도 빼고 다 안 좋았는데도 뭐 꾸역꾸역 뭐 어찌어찌 뭐 10위를 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10위다? 포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터가 태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뭐지? 그 사장이 회사를 네. 태업한다요? 하지만 첼시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가 이적 있죠? 시장에서 보강도 했으니까. 아 근데 이적 시장 뭐 바쁘게 움직이긴 한데 근데 그건 맞아. 이제 선수단 전체 많으니까. 갈아치는 것보다 이제 감독 바꾸는 게 뭐 물론 돈이 적게 들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선수단을 개편할 차례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제 투엘이 사실 명장이니까 지난 시즌 리그 3위하고 챔스 8강에 간 거지. 그냥 적당히 괜찮은 감독이었으면 8강 절대 못 가고 리그 3위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투엘이나 뭐 펩이나 클롭이나 그런 명장이 와도 우승은 당연히 안 되고 정말 잘해야 뭐 4위권 경쟁. 그래서 포터를 뭐 경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일단 선수단을 갈아치울 차례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감독도 감독인데 지금 선수단도 답답해서 일단은 이적 시장에 좀 데려오고 그 다음에도 포터가 못하면 그러면 가차없이 날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첼시까지 다뤄보면서 지난주에 축 이슈 첫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먼저 오피셜 좀 다뤄보고 갈게요. 첼시가 이제 오피셜로 벌써 2명, 아니 3명까지 데려왔죠? 네. 산토스 선수까지. 일단 먼저 바디아시 선수. 결국엔 지난주 저희가 루머로 다뤘었는데 첼시로 이적을 했습니다. 38밀. 거기다 7년 6개월. 와. 이야 야구인가요? 프랜차이즈 스타. 01년생 왼발 센터백입니다. 뭐 7년 6개월 너무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FFP 장보상으로 좀 그게 유리하니까 장기를 맺은 것 같은데 이제 7년 6개월이면 사실 5년도 이제 우리가 길다고 하는데 7년 6개월 보고 이 선수가 잘 되면 사실 7년 6개월이면 정말 좋은데 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해야 되는데 7년 6개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30살까지 계약이에요. 지금 23살이. 아, 이게 진짜로 약간 MLB처럼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진짜 MLB식이네요. 네. 축구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MLB도 스타 플레이어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바디아실이 뭐 모나코의 스타. 이 개념을 이해를 잘못한 건지 사실 첼시가 뭐 장부상의 이득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구단주가 바뀌어서 더 네.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굳이 이런 선수 그 포파나도 길죠. 포파나도 이제 이 종류는 1,200만 유로를 저렴한데 6년 6개월에 1년 연장 옵션. 사실상 바디아셜하고 계약 기간이 똑같습니다. 이게 둘 다 뭐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잠재력도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이게 터지면 되는데 사실 지금 첼시가 유망주를 정말 쓸어 모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이제 여름에도 뭐 카세데이, 추쿠에메카, 허친슨 뭐 이런 유망주 데려오고 지금 겨울에도 지금 바로 오피셜 3명 연달아 띄우고 유망주를 수집하는 건 좋은데 주전감은 언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포파나도 아직은 유망주고 바디아실도 좀 어린 선수고 산투스 막 18살 이러고 카세데이도 아직 1군 데뷔를 못했고 허친슨도 어디까지나 유망주고 추쿠에메카도 유망주죠. 다 유망주만 많아요. 이게 유망주가 다 터지면 좋은데 솔직히 유망주가 다 터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정말 뛰어난 유망주가 한 5, 6명 모아봐도 뭐 1명? 2명? 2명 터지면 사실 잘 되는 경우인데 이게
주전감이 필요한데 주전은 언제 데려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 웨슬리 포파나도 6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장기 계약 전문가네 보엘린. 이게 첼시가 악성 재고를 못 팔아서 이제 골치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도 지금 이제 잉여자 못 팔아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장기 계약을 준다. 잘 되면 뭐 이제 그냥 입 다물고 있겠는데 잘 안 되면 이제 또 이제 보엘린 또 욕을 먹어야죠. 그 마리나 잘랐죠? 마리나는 네. 나갔죠. 네. 그러면은 파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 진짜로 명단을 보니까 승훈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주전 멤버 제외하고 후보군들이 굉장히 어려요. 찰로바 어리고 뭐 리스 제임스 잘하지만 어리고 뭐 그 점에서 좋은 거지 뭐 포파나 바디아실 어리고 거기다가 미드필더진에서도 하베르츠 뭐 갤러거 추크에메카 뭐 허친슨 다 이제 유망주죠. 하베르츠 제외하고는 거기다가 공격수는 브로야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포파나 누구죠? 다트로 포파나 다트로 포파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좀 되게 무게감이 떨어진다. 아무리 유망주라고 해도 그런 점에서 좀 굵직굵직한 영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굵직한 얘기가 엔조밖에 없지 않을까. 엔조도 유망주죠. 엔조도 살지 그렇죠. 네. 굉장히 어린 가격이 선수인데. 비싸서 그렇지. 네. 이게 근데 거기도 약간 난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협상이 거의 결렬이 됐죠. 제가 막 엔조 사가를 열심히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엎어졌죠. 갑자기 이제 선수를 끼워 팔기를 시작하면서. 예, 좀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벤피카 테너도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첼시도 좀 뭘 하는가. 근데 진짜 보니까 진짜 MLB처럼 막 선수 끼워 팔고 NBA 2년대 뭐 계약해갖고 뭐 90일 플러스 지에우 플러스 누구 해가지고 그게 최악이에요. 에이 막 소개팅 나가는데 이런 짓을 하면 진짜 최악인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소개팅. 최악 진짜. 첼시 좀 딜이 좀 말이 안 되긴 했던 게 벤피카는 120밀 바이아웃 내라 이랬는데 그렇죠. 입장이 뚜렷하죠. 갑자기 90밀 4의 분할로 내겠다. 그럼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25% 할인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 사는 사람이 DC를 했어요. 그리고 지에흐를 주겠다. 근데 지에흐가 첼시에서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거지. 지금 막 첼시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벤피카는 지혜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똥을 준대. 그냥 가서 이거 좀 너네 이거 쓰레기도 같이 가져와라 이러고 유망주 2명을 임대해주겠다. 근데 유망주 돼. 2명도 지금 유망주라 첼시가 이제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제 어딘가로 임대를 보내는데 그럼 벤피카가 갑자기 우리가 원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네 선수 키워라? 좀 황당하죠. 그렇죠. 120밀도 좀 황당한데 첼시들도 첼시 팬들도 반응 보고 다 그랬어요. 이거 벤피카가 당연히 누가 받냐? 이거 벤피카가 받으면 이상한 거지 누가 받냐고. 벤피카가 장사를 못하는 구단도 아니고. 이게 잘하죠. 그래서 슈미트 벤피카 감독도 공식 인터뷰에서 첼시 비판했죠. 근데 그렇죠. 또 보면서 이게 단순히 딜이 하나가 파토난 게 아니라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좀 우려가 돼요. 이게 딜을 협상을 하는 건 좋은데 지혜흐를 얹어주고 유망주 2명을 임대한다? 거기다 이정료 자기 마음대로 25%를 깎는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 보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게 지금 첼시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바이아웃 질러라 이랬는데 차라리 바이아웃 지르는 딜이 더 합리적인 딜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하면 물론 첼시는 이득이지만 될 일이 없는데. 진짜 NBA식으로 뭐 돈 대신 뭐 픽 줄 테니까 픽이랑 선수 얹어가지고 너네 팀 에이스 내놔 약간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온 것처럼 제시를 하니까 뭐 당연히 축구에서는 먹히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서 뭐 벤피카 입장은 견고하죠? 가져갈 테면 바이아웃 내고 가져가 이건데 첼시는 곧 주고도 아직까지는 바이아웃 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바이아웃도 좀 약간 말이 안 되게 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재계약한 베나세르가 바이아웃이 50밀이라 하고 이전부터 빅리그 이적설이 많이 나왔던 그바르디올도 바이아웃이 110밀이래요. 근데 엔조는 120밀? 좀 과도한 감이 있죠. 그러다가 리버풀인가 이제 1억유로를 제시했는데 그냥 협상도 안 하고 우리 안 해. 120밀 아니면 안 받아. 약간 이 태도니까 물론 좀 이 정도도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좀 첼시 접근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벤피카가 아니라 그 누구여도 이 딜을 안 받을 텐데 왜 이런 딜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첼시 이적 시장이 되게
네. 오피셜 이 정도 났고 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블린트 선수 FA 상태에서 뜬금포. 네, 미넨으로 뜬금포였죠. 이적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고 계약 기간은 1년 연장 옵션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게 이제 리카가 시즌 아웃이고 원래 마즈라이를 벤 데이비스 후보로 쓰려고 했대요. 벤 데이비스요? 알폰소. 아 급이 너무 다른데. 알폰소 데이비스. 죄송합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백업으로 마즈라이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아마 뭐 파바르랑 뭐 누구로 쓰려고 했겠죠. 뭐 킴미든 스타니시치든. 근데 이제 마즈라이가 지금 부상입니다. 네. 3달가량 못 나와서 바로 이제 고민도 없이 뭐 기사 말로는 고민도 없이 블린트 영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블린트 선수는 소속팀,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나쁘진 않았는데 그 소속팀이랑 그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왜지 했는데 바로 미넨이 낚아챘습니다. 나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백업 역할 충실히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폰소도 지난 시즌부터 좀 부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뭐 심장 문제 포함해서 15경기 빠졌고 이번 시즌도 부상으로 4경기 좀 빠졌으니까 백업이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블린트가 백업으로 나오더라도 막 미넨 수준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경기를 봐야 경험이 있는 선수고 국대에서 잘했으니까 뭐 FA이기 때문에 좋은 역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한테 털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손도로 준다는 진짜 보기 좋거든요. 혼지가 나오죠. 파리랑 할 때는. 뭐 그러라고 해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진짜 부상이 많은 느낌이 네. 드네요. 요즘에. 네. 좀 빨라서 있습니다. 그런가. 어? 빠른 애들이 좀 부상이 많지 않나요? 뭐 벨레린. 황희찬. 그러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오르시치, 일명 오르샤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했습니다. 감동적이다. K리그에서 EPL까지. K리그에서 진짜 EPL까지 어쨌든 돌아가게 됐고 월드컵 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계속 EPL 리그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우스햄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근데 좋지가 않죠 지금? 지금 네. 20등이어서. 네. 공격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보강이 필요한데 괜찮죠? 오르시치가 뭐 월드컵이나 유럽 대학로전에서 막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라피테를 넘느냐. 네. 갑자기? 뭐 득점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라피테? 네.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이 이제 뭐 옛날에 뭐 데니 잉스라던가 잉스. 네, 요런 좀 좋은 자원들이 다 이탈을 하면서 약간 이제 앞쪽의 무게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채 아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빠른 쓰레기? 그래서 아마 오르시치가 뭐 월드컵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우리가 봤던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만 해도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도 싸기 때문에 괜찮다. 저 그렇게 봅니다. 좋은 딜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잭 버틀랜드가 크펠에서 맨유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이제 흔치 않죠. 세컨 골키퍼를 계속 네. 다른 팀에서 임대로 와가지고 돌려 쓰고 있는데 이제 두브라부카를 버렸죠? 아니, 임대 복귀를 시켰죠. 그리고 버틀랜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딘 핸더슨은 이제 그 백업 골키퍼 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대야를 내치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뭐 크게 뭐 버틀랜드가 지금 뭐 크펠 주전도 아니고 이 주전은 제가 알기로 과이타? 네. 맞죠? 네. 과이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오피셜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루머를 좀 볼 텐데요. 먼저 맨유 스트라이커 루머가 이제 베오르스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전에서 그 엄청난 그 프리킥, 땅볼 프리킥. 그쵸, 땅볼 프리킥에서 마무리했던 그 선수가 지금 베식타스에서 임대 중인데 그걸 임대를 해지하고 다시 맨유로 재임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베오르스트는 베식타스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끝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얘기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맨유가 이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테나의 원픽이라고 하네요. 이 선수는 뭐 벌리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일단 터키로 갔었던 것 같은데 테나가 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 잘할 것 같나요? 근데 맨유에서? 베오르스트가 근데 사실 그 볼프스부르크에 있을 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챔스 뛰다가 벌리로 이적했다가 음. 벌리가 사실 팀도 안 좋아서 강등도 당했고 근데 그래도 확실한 무기가 있는 선수라서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잉글랜드에서 벌리에서 좀 실패했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테나가 잘 쓸까? 같은 느낌.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지금은 레시포드나 마시알이나 뭐 안토니아 다 좋지만 이런 되게 직선적인 돌파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침투성 공격이 막혔을 때 머리나 아니면은 뭐 세트 피스에서의 결정력 같은 좀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일단 임대로 데려온다는 게 메뉴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은 그렇죠. 없는. 그래도 뭐 실험 정도 해봐서 뭐 좋으면 뭐 진짜 완전 역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스타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실험해보는 테나의 마인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압박도 성실히 하기 네. 때문에 발이 조금 느린 건 있겠지만 저도 테나 PD라 그래도 믿어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이 선수가 그렇게 막 엄청 능력을 뛰어나다고 증명한 선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테나가 원했으니까 테나라면 좀 쓰는 방법을 좀 알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테너 감독이 약간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좀 단단한 선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아약스 때도 그 알레 선수 좀 그런 선수들 중용했었고 이번에 또 링크 나는 게 호날두한테 밀려서 계약 해지된 아부바카르 선수도 이제 맨유 링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갈로처럼만 해라. 이갈로는 괜찮게 했었죠. 임대 공격수가 다 괜찮아요 맨유가. 네. 네. 질라탄 뭐 팔카오 팔카오는 망했죠. 슬라탄 임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질라탄 계약이었죠. 계약이었나요? 네. 근데 잠깐 있다 나가서 그러지. 카바니 형. 카바니 형 네, 계약이었죠. 아 그래요? 다들 뭐그 아야자. 그 나이 많은 모르겠습니까? 근데 전설 라르손? 아 라르소. 알았어. 뭐 마이크로엔도 뭐 중요할 때. 뭐 그러면서 베오르스트 선수가 이적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근접인 것 같아서. 네.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죠? 무드리. 아니 아스날 발대 얘기가 있던데요? 제네 발데요? 예. 아 왜요? 발같이도 않는. 거기에 2명이 있는데 왜요? 그래 데려가지 마세요. 말. 별로 필요 저희도 안 없는데. 팔아요. 네. 헤드리를 빨리 무드링이나 데려가세요. 지금 첼시 무드링 이적설 88밀. 무드릭 첼시가 노립니다. 지금 첼시 무드링 이적설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왜 아스날 어떤 가기 비드를 해도 아스날보다 높게 낼 것이다. 아 그러네요. 선언했습니다. 빨리 아스날 가라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규성 선수 얘기가 있습니다. 전북에서 지금 마인츠 아니면 셀틱 얘기가 있는데 오늘 발로 난 기사는 마인츠가 이제 정식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220만 파운드의 가치로 제안을 했고 이제 박지성 전북 테크니컬 디렉터가 런던에서 지금 마인츠와 협상 중이다. 이렇게 자세한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게 아마 마인츠가 될 것 같은데 마인츠 이미 이재성 선수도 있고 조규성 선수가 아무래도 적응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감독이 물어봤겠죠 이제 그렇죠. 이재성 선수한테. 그렇죠. 네. 어떠냐? 한국인들도 많았죠 마인츠. 옛날 지동원이 차도 많이 있죠. 있었고. 9. 구? 네. 아 구자철. 왜 구죠? 구. 그러면서 이제 내년 시즌 전북에게는 좀 악재고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싶었을 텐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할 것 같나요, 조규성 선수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적당히 할 것 같은데. 딱. 적당히는 어느 정도. 공격수에 적당이면 어느 정도? 몇 골이죠? 8골? 9골? 한 시즌 괜찮네요, 리그 8. 그럼 누네스는 딱 적당한 선수인가요? 근데 지금 반 시즌밖에 안 해서 네. 네, 뭐 눈에서 잘해. 좋은 선수죠. 네, 그렇게 해서 조규성 선수 한국 선수 이적설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리벨 복귀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입된 미넨 팬카페에서는 이게 울라이의 엔딩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울라이 대 메시.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존모가 거의 올 것이다 네. 라고 거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적료 협상이 난항이 지금 있습니다. 비넨 글라드 바우에서 이제 그냥 자개로 나가면 나갔지 겨울에 안 판다 약간 그렇죠. 이 태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안 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많이 주면 팔겠죠. 그렇죠. 네. 이정률 지금 10밀을 원하는데 바이어는 5밀 정도로 주고 싶다. 근데 5밀 차이 그 정도 쓸만하지 않나요? 나 쫑생이라니까요. 아이언급 되는 빅클럽이. 근데 바이어 이게 현명한 거죠. 돈을 덜 쓰고 싶은 거. 그냥 안 갔으면. 근데 그러다가 울라이 엔딩이면은. 울라이 나와 씨. 몇 대몇이랬죠? 8대 1 했나요? 네, 와, 6대 1에 합산 8대 2. 근데 저도 이제 바이에른 아레나 회원이기 때문에 글을 좀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 골키퍼 가격이 8밀에서 10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클럽 간의 대화를 통해서 거절이 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그냥 좀 더 아끼는 방향으로 미넨이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지난 회차에 이제 우찬이 형이 이제 리베르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건가요?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제 로마노 기자 피셜은 리벨 거래에 집중할 것이다. 아 집중한다. 집중한다 이제. 존머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밀려난 건 아니고 이것도 약간 언플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당연히 존머가 낫죠. 근데 이제 이정료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보내니까 계속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돈은 주기 싫고 존머는 원하고 마찬가지로 미넨 글라트 바이어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받아야겠고 선수는 보내기 싫고 이런 느낌이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포기하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밀 안에서 협상을 보지 않을까. 존머로 본다. 쇼부로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PSG 경기와도 해볼만 하고. 왜 그렇죠? 뭔가요? 아니 진짜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진짜로 궁금해서 아니 누가 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존나 웃겨 지금 누가 시키는 거야? 된다고 생각해? 좋아 진짜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저 질문 있는데 그러면 미넨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파리가 6대 1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 아 이거 저는 솔직히 말 6대 1이 조금 더. 아니 진짜 다들 솔직히 존나 털릴 것 같지 않아? 존나 털리는. 근데 미넨이 그래도 미넨인데. 짬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이제 계속 이제 측면에 풀백 보내놓고 안에서 이제 네은메가 놀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중앙에 이제 뭐 키미 고르치카 서고 하면은 아마 조금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다 파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제가 걸었던 포인트는 클러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축포모팅을 세우는 미넨보다는 음바페 메시가 있는 PSG가 앞설 것이다라고 본 거지 6대 1까지는 그건 진짜 파리 참사급 아닙니까? 참사죠. 6대 1 라면. 참사죠. 6대1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당해봤잖아요. 저희는 바르샤가. 8대 2고 저희는 해보고 당해봤죠. 네. 단일 경기 8대 2. 네. 그건 아스날 아닌가? 네. 아 저희도 단일 경기. 가르마였어요? 네. 네. 저희 그때.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세요. 아니 이기면 어떡하라고. 진짜 왜 이렇게 이기면 박수. 네 진짜 아스날 미넨이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챔스는 딸 것 같으니까 챔스는 가야겠다. 다음 시즌에 조별해서 이제 아스날 이패를 막. 바이에른 미넨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유로파 우승하고 1시드로 갈까 봐. 오. 미넨이 이 시즌은 안 갈 것 같으니까. 네. 만나기 싫어요. 근데 뭐 조 2위로 16강에서 만나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16강 만나면 되니까. 그렇죠. 만나면은 뭐 땡큐니까. 합산 10대 2.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바르 이적설입니다. 예. 바르샤랑 네. 접촉을 했습니다. 뭐 오피셜이 아니라 확실히 접촉은 100%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미넨에서 뛰기 싫대요. 네. 꺼져요. 뭐죠, 꺼지세요 그러면. 이번 여름 이적이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FA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바르샤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넨 팬 입장에서는 꺼지라고 하고요. 예. 바르샤 팬은 어떤가요? 일단은 바르사가 오른쪽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쿤데를 어쨌든 센터백으로 쓰는 게 쿤데 입장에서도 좋고 데스트는 이제 AC 밀란에서 이제 국밥을 찰지게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데스트는 전력 외라고 생각을 하고 뭐 로베르토가 뭐 그 인터 마이애미 전이었나요? 아 인터 마이애미가 아니지. 인터시티. 네, 인터시티 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파바르가 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바르샤 팬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죠? 그러니까 굳이 파바르를 써야 되냐? 차라리 그냥 쿤데 오른쪽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선수를 사오든 좀 더 유망한 선수를 사온 게 낫지. 뭐 파바르가 이번 시즌에도 기복이 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뭐 나오는 과정도 뭐 매끄럽지도 않은데다가 뭐 제가 봤을 때 24년에 온다면 FA로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폼이 좋을지도 모르겠고 뭐 멀티성이 있는 자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센터백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센터백은 필요가 없고 오른쪽을 사야 되는데 사실 뭐 파바르가 전 소속팀이 MG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메렌글라트파드 멘션인가요? 네. 슈투트가르트. 슈트트였나요? 거기서는 제가 오른쪽 풀백을 좀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좀 처음에 이적서를 딱 듣고 느꼈을 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죠. 오면 분명히 플러스인데 굳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돈을 써서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뭐 나중에 오면 FA로 오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뭐 지금 나서가지고 이번 여름에 안 그래도 보강해야 될 때도 많은데 굳이 뭐 FA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샤가 수비수를 굉장히 많이 사네요 계속. 아니 뭐 사진 않았죠. 뭐 주셨으니까. 봤네요. 마르코스도 주셨고. 네.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파바르가 우리가 다 생각하기에 포지션이 풀백이잖아, 우풀백. 네. 근데 얘가 미넨에서 뛰기 싫은 이유는 풀백에서 뛰기 싫어서 지금 맞아요. 네. 미넨 나가고 싶은 건데 바르샤 입장에서도 네, 저희는 센터백으로 쓰고 싶지 않아. 네, 저희도 풀백으로 써야 되는데 굳이 얘를 그러니까 돈을 써가면서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전에 또 언해피를 터뜨릴 텐데. 파바르가 첼시 이적설이 있을 때도 그때도 첼시 팬들은 이제 얘 오른쪽에 괜찮겠냐, 되겠냐 했는데 근데 막상 선수는 센터백을 원하니까 이게 파바르 이적설이 났을 때 첼시 팬도 좀 의아했거든요. 얘를 왜 얘 말고 좀 전문적인 우프백을 이적설이 나야지. 근데 파바르도 뭐 미넨에서 뛰기 싫다. 근데 미넨이 뭐 옛날에도 뛰기 싫어서 그냥 막 2군으로 보내버리고 네. 강하게 나가는 구단인데 과연 미넨을 상대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2군에 내릴 정도면 이제 리베리 같이 그 정도로 에이스 네, 정도면 에이스여야 내리죠. 그 정도 잡지. 파바르는 언플이 너무 심해 여기 에이전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작년에도 뭐 첼시 링크 있었고 작년에부터 뛰기 싫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뛰기 싫으면 나가야죠 이런 선수는. 근데 왜 유독 미넨 선수들이 풀백 뛰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가 풀백 뭐 풀백을 몰라. 팬들이 타임라인에서 욕을 존나. 왜 요즘 그거는 볼 때만 들리니까 이제. 포지션 중 하나인데 유독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맨날 윙어는 욕 먹으니까 다치고. 근데 제가 물건 던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다치지. 미네는 팬 하면서 제일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다른 뭐 빅클럽 팀들 뭐 레알 바르샤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어리그 빅6들 선수들이 보통 자기가 뛰는 포지션에 큰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불만 손흥민 선수 윙백을 뭐 한두 경기는 썼지만 계속 쓰면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뛰던 포지션에 뛰고 있는데 계속 지들은 안에서 뛰고 싶어요. 알라바도 예전에 네, 알라바도 때뭐 불만 알라바도 말고 이제 풀백에다 결국에는 센터백으로 변경을 시켜놨죠 마지막에는. 킴미도 안으로 들어. 그리고 킴미도 오른쪽에서 뛰기 싫어해서 결국 안 미드필더로 변경을 시켜놨고. 근데 김인 잘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요, 전 불만이에요. 그런가요? 풀백 잘하긴 짜야 하는데 전 풀백으로 좀 있었으면 했는데. 이게 선수면 그래도 이제 본인이 뛰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감독과 전술 지시에 네. 그래도 따라야죠. 따라야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뛰던 포지션인데 왜 그걸 미네 와서 그냥 바꾸려? 리카 계속 레프트백으로 잘 아틀레티코에서 리카도 잘하다가 오니까 센터백으로 뛰고 싶어요. 파바르 계속 프랑스 국가대표 슈트가르트 다 네. 풀백이었는데 또 안에서 뛰고 싶어요. 알라바도 안에서 뛰고 싶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미넨만 이래 미넨만. 풀백이 진짜 요즘에 현대 축구에서 진짜 귀하고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뛰면 자기한테도 플러스일 좋을 텐데 네. 뭐 여차하면 이적하기도 쉽고 풀백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향력의 문제죠. 가운데서 뛰면은 좀 공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경기의 흐름상 영향력이 커질 텐데 오른쪽에 박혀 있으면 한쪽이 박혀 있으면 이제 자기가 그만큼 볼 터치 횟수도 줄어들고 게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애 심보죠. 네. 뭐 반대항 축구 하나요? 지금 못 잡는다고 안으로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 불만이 너무 많은 팀이라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첼시는 링크가 안 나는 선수가 없네요. 링크 왕인가요? 한때 맨유가 또 유독. 네. 첼시 지금 부상이 많아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파바르, 뭐 킴펜베, 그러니까 링크 난 선수 많은데 데려간 선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좀
답답합니다 네. 진짜로. 첼시 하나 더 있네요 링크가 또 뒤에. 있네요. 네, 하나 더 사실- 있었어요. 티랑도 있고 그 밑에 이제 포로도 이적설이 좀 있었어요. 아, 페드로 이제 포로. 지금 좀 있어요. 아 이게 티랑도 뭐 공격수로 뭐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뭐 리그에서 뭐 15골 이상 넣을 수 있는 확실한 공격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첼시는 유망주는 많은데 지금 주전감이 아까도 말했듯이 주전감이 정말로 필요한데 티랑이 정말 믿을만한 주전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주전감을 사와도 골을 못 넣었으니까 지금까지. 그쵸 뭐 루카쿠, 베르너, 베르머. 하베르. 하베르츠. 성공한 공격수가 요즘 계속 없어서 그러니까 첼시가. 마지막 성공이 진짜 거의 드록바 아닌가? 디에고 코스타. 아 디코 인정. 디코는 인정. 그 모라타는 애매한가요? 모라타는 망했죠? 뚝심. 망했죠. 근데 모라타보다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없어요. 진짜 그 이후로. 뭐 걔는 축구해요? 뭐 중간- 야구반이에요? 야구단? 중간에 뭐 이과인도 망했고. 아, 그러네. 네, 뭐 많은 선수가 그래서 있어요. 팔카오도 많았고. 모라타는 1.5 시즌 동안 이제 계속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약간 이제 영국하고 첼시에 좀 적응을 잘 못하기도 했죠. 이제 뭐 본인 인터뷰로는 영국이 맞지 않았다.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뭐 안 좋은 일도 있었다 그랬는데 뭐 첼시 팬들은 모라타 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아. 또이또이 근데 영국은 안 맞는데 이탈리아랑 스페인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날씨가 좋죠. 에이. 이게 좋으니까 이게 놀아야 되거든. 야 충충한 데는 싫다. 아. 네, 뭐 티랑 선수도 얘기를 했는데 티랑 선수도 엄청 어리죠. 그렇죠. 뭐 99년생인가 그렇게 2000년생. 어리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진 않네요. 그래요? 그럼 몇 살이죠? 24. 24? 아, 24. 97이네요. 나이 많네요. 맞네요. 7이면은 네, 97좀 좀 있네요. 이제 좀 이제 궤도에 올라와야 네, 되는 정상급. 선수죠. 네. 전성기급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냐? 그러니까 예전에 유망주 때는 티랑도 되게 유망했던 주목받았죠. 선수인데 뭐 이번에 국대 경기도 그렇고 그냥 좀 기대에 비해 많이 못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콜로무아니가 더 낫지 않나?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콜로무아니도 1살 차인가 2살 차인가밖에 안 나서. 둘 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있는 게 토트넘이 마커스 에드워즈, 페드로 포로 이 두 명을 스포르팅에서 둘 다 바이아웃 질러서 사오겠다. 둘이 합쳐서 75밀인데 와우. 페드로 포로가 45밀, 에드워즈가 이제 30밀.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60밀인데 토트넘 그 유스 출신이고 이적을 보낼 때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요. 토트넘 한정으로는 반값 할인, 50% 할인. 이렇게 신기한 해서 계약이 많네요, 축구에. 75밀 정도로 지급하고 데리고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와봤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그래도 포로가 포로는 포로가 괜찮죠. 에메르송보다 낫지 않을까요? 에메르송이랑 처음 올 때 그랬잖아요. 그쵸. 저희는 뭐 워낙에 근데 에메르송 말고 막 도어티 써도 그거 뭐 그냥- 거기 적인 것 같고. 중원이 문제예요. 얘네는 호이비에르 카드 팔아야 됩니다 그냥. 네. 호이비에르 얼마 전에 상 받았던데. 덴마크 올해의 축구 선수. 와 대단하네요 정말. 덴마크는 인물이 없나요? 에릭센이 있는데 아, 텐센도 있는데. 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왜 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픽포드 이적설도 있습니다. 또 토트넘인가요? 이적설이 결국에는 뭐 이게 진짜 뭐 정식 제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요리스의 후임으로 토트넘이 이제 픽포드를 생각하고 있다. 네. 또 지목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의 기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리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시즌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리스? 나가야 됩니다 요리스. 그렇죠.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뭐 부폰급으로 나이 들어서 잘하지 않는 이상 나가는 게 맞지 않아. 부폰이랑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토트넘도 이제 주전 골키퍼가 필요한데 갖고 원래는 골리니가 좀 했으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텐데 골리니가 진짜 못하고 뭐 가자니가도 옛날에 있었었고 뭐 그런 선수도 있어. 가자니가 얼굴빨 아닙니까? 그 선수가 얼굴빨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트넘 링크도 살짝 있는데 토트넘은 엄청 대형 링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여름 때만 해도 되게 진한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선수들이 막 굵직굵직한 여기 슈크리냐를 펄도 데리고 있었고 물론 바스토니. 다 실패로 갔고 안 되는 소리들. 그렇긴 한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근접했다 의지를 보였다라는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지금 하는 폼을 보고 그 팀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선수들은 굳이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나겔스만 인터뷰를 아까 좀 찾아봤는데 일단 PSG 전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아 기대됩니다. 나겔스만 인터뷰 50대 50이라 보고 있습니다. 타셀 감독 이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면 나 지금 솔직히 개 쫄린다. 이거 지금 잘릴 것 같다. 이게 아닙니까? 아니 아니죠. 상대 팀을 너무 무시해서는 발언도 안 되고 우리 팀을 너무 기세를 죽여서도 안 되고 이러한 상위권 팀들의 경쟁에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50대 50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적당한 대답이죠. 아 그러면 그 이번에 PSG전 지면 나겔스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죠. 그냥 지면 자릅니까? 그건 아닌데 6대1이면 그쵸, 짜리. 아니 6대1 말고 예를 들어서 한 1, 2점 차로 졌다. 총합 합계 아. 스코어에서. 3대1.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이제 미넨 탈락하더라도 막 한 골 차로 진다 이렇게 예,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자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옛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대 0으로 졌을 때 PSG의 위상도 아니고 음바페, 메시가 있는 PSG이기 때문에 뭐 한 점 차, 2점 차까지는 뭐 용인이 가능한데 16강이랬지만 한 뭐 영봉패라고 하나요? 네. 한 골도 못 넣고 지는 경기.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요? 영봉패는 좀 말이 안 돼. 그런 경기면은 뭐 잘라야 되고 뭐 나오가 말했던 것처럼 대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잘라야죠. 네. 뭐 굳이 얼굴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울라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 중에 울라이가 큰 경기에서 뛰는 것을 신뢰하냐? 라는 질문에서 신뢰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 선수 저격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축구인이라면. 우파메카노에 대한 칭찬도 했었고 오퍼메커는 뭐 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할 것 같아요. 우풀백을 스타니시치랑 파바르라는 옵션이 있다. 그리고 파바르랑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안 좋아도 좋다고 안 하는 겁니다 원래. 대놓고 안 좋다고 할 수 없죠. 대놓고 좋아도 대놓고 나 쟤랑 싸웠다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이런 좀 뭐라고 할까? 담백하고 네, 무난한. 무난한 인터뷰를 했고 그러면서 좀 답답하죠. 저는 더 그렇게 해서 뭐 미넨 얘기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적설 두 번째 코너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80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경기가 많았고 이적설도 많아가지고 코너를 2개밖에 못했었는데 원래 이제 승훈이 형님 새 코너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방학 기간 동안 경기 내용이랑 이적설 말고도 세 번째 코너는 항상 좀 신선하고 재밌는 코너를 계속 준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 한양 29회차는 오늘 여기까지 녹음하고요. 다음 주에 FC 한양 30회차. 오. 30회면 이제 거의 7개월 가까이 했다는 거죠. 와. 30회차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 한양 29회차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